2월이 벌써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는 게 놀랍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기한을 정해두고 계획한 것들을 생각을 하니 마음이 좀 조급해지네요. 조급하면 일을 그르치기 쉽죠. 너무 많은 걱정은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위험을 이유로 현실의 나를 겁박합니다. 아팠던 이유로는 너무 먼 미래의 일을 미리 예상해서 걱정하지 않도록 좀 조심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또 저도 모르게 머릿속에 너무 많은 걸 담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서 잠시 반성했습니다. 자, 어제는 급퇴를 하는 바람에 진행에 좀 차질이 있었죠. 죄송하고요.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힘차게 시작해보죠. 2월 23일 화요일 허지웅쇼 출발합니다. 허지웅쇼 1부 첫 곡으로 들려드린 곡은요, 김광석의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 였습니다. 언제 들어도 좋은 김광석 형님의 목소리, 사람이 참 푸근해지죠. 어떻게 저렇게 담백하면서 울림이 있는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지 늘 배우려는 마음으로 노래를 듣습니다. 김광석. 6198님, 아프지 마세요. 옹디한테 용기 얻고 살아가는 1인입니다. 지금처럼 천천히 건강하셔야 해요. 라고 또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게요, 어제 막 집에 가서 체긴 내리는 약을 좀 먹고 누워 있는데 이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고작 급체가 그렇게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데 지금 이 순간 좀 몸 불편하신 분들 힘내시고 빨리 좀 회복할 수 있기를 저희 강하게 기원해 봅니다. 정순자님, 저도 성급한 성격 탓에 많이 조급해집니다. 근데 웅디 말처럼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몸은 정말 괜찮으신가? 예, 몸은 정말 괜찮습니다. 너무 멀리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그렇다면 눈앞에 있는 것만 신경 쓰고 일단 그래도 일주일, 보름, 한 달 요 정도만 좀 미리미리 챙기면서 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오정진님, 너무 추워서 넣어뒀던 패딩 다시 꺼냈네요. 부지런한 것도 병인가 봅니다. 부지런하게 패딩을 다시 이렇게 잘 접어서 수납해 놨는데 다시 추워져서. 맞아요. 어제 밤부터 좀 찬바람 다시 불더라고요. 요럴 때 건강을 참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잔병치레하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래도 감기 이런 거는 눈에 띄게 줄었더라고요. 눈에 띄게 준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수치가 확 꺾였어요. 매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의 이 감기,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늘 발생을 하기 마련인데, 이게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호흡기 질환이 거의 그냥 그런 병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없어져가지고, 이 마스크라는 게 참 사람 답답하게 만들기도 합니다만은 요런 또 좋은 부분이 있긴 한 것 같습니다. 다들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호흡기 질환 올해 작년에 거의 안 앓지 않으셨나요? 희한한 것 같습니다. 다들 장단이 있죠. 자,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고릴라 또는 허지웅쇼 홈페이지에 사연을 남겨주시면은요,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쫀득하게 씹고 풀자 바카스마 젤리 신맛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치킨 쿠폰 요거 저희가 어제 하루 드리고 많은 줄 알았죠. 요번 주 내내 드릴 겁니다. 요번 주 내내. 청취율 조사 기간도 아닌데 치킨 쿠폰을 왜 주느냐, 그냥 드리고 싶었습니다. 치킨 쿠폰 받으시고 청취율 조사 기간에 도움도 주시고 그러면 되는 거죠. 청취율 조사 기간에만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가 되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치킨 쿠폰 오늘도 열심히 쏴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준비해놨습니다. 자, 화요일입니다. 역사 이야기를 나눠보는 날이죠. 히스토리 월드. 오늘은 역사 속에 질투의 화신들을 만나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대본을 슬쩍 봤더니 잔인해요. 질투라는 게 사람을 얼마나 잔혹하게 만들 수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해봤고 또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고 듣고 이 코너 두 분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과거 속 역사를 통해 현재를 들여다봅니다. 히스토리 월드 역사여행 전문가 역사 귀요미 박광일 작가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야사의 달인 역사 개그맨 썬틴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음은 내 맘속에 있는 거야. 치킨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우 질투나 진짜. 그렇습니다. 질투 주제가를 불러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역사 속 질투의 화신입니다. 오늘 다루어질 인물들의 이야기에 비하면은 드라마 질투는 그걸 질투라고 할 수가 있나요? 그건 뭐 연애 관계에서 그 정도의 질투는 질투가 아니지 이쁘 귀여운 거죠. 애교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 너무 끔찍해서 근데 아무튼 역사 속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우리가 뭐 흥미 위주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지금 우리 현실의 삶에 스스로 좀 반추하고 네. 또 배워갈 게 있고 이래서 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첫 번째 얘기 바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부터 가볼까요? 뭐 조선 얘기부터 잠깐 먼저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사실은 이제 저는 질투라는 주제보다는 투기라는 주제로 일단은 좀 검색을 해봤어요. 그거 투기. 좀 작가님 설명해 주셔야 되는 게 투기라면 정말 부동산 투기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극에서는 보통 여인들의 질투를 투기라고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그걸 설명을 해야 되나요? 아니 또 헷갈리시는 분들 계시다니까요. 근데 그 조선시대 사내들의 질투를 따로 부르는 단어는 없었나요? 투기처럼? 네, 따로 없었어요. 그냥 질시한다. 뭐 그래서 그 실제로 뭐 투기라는 용어는 일종의 그 당시 법률 용어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죄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 어떤 죄를 짓는 과정 중에 하나로 투기. 심리 상태가 아니라 그렇죠. 심리 그냥-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떤 그 죄목, 죄명.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투기죄에 따라서 어떻게 처벌한다. 어. 이런 어떤 죄목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지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투기를 접근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왕들도 맨날 그 조카 죽이고 동생 죽이고 그럴 때 다 보면은 사실 근본적인 부분에는 질투가 있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시선을 명확하게 사실은 현재의 개념에서 그 순수하게 누군가를 질투한다라는 개념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그 당시 권력 관계 속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라고 접근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여성들만 검색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여성들 중에서도 주요한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어떤 투기를 했던 인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정한 시선을 조금 정리해서 볼 필요가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시대 투기라고 하면 부동산 투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땅값이 워낙에 싸니까요. 그래서 집 짓는 건축값이 비싸고 땅값이 싸던 시절에는 투기가 존재하기가 어렵겠죠. 예, 투자만 있었을 겁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전자로서의 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 네네네. 어디부터 가볼까요? 그러면 누구부터 가볼까요? 덜 유명한 사람을 한번 얘기를 먼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명한 사람은 당연히 그러면은 제이 씨인가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덜 그래서 유명한 사람부터. 중종 때 이제 기사 실록에 나왔습니다. 그 예. 군자관 판관 신수린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부인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부인이 이제 성씨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름을 보니까 성아기 뭐 이렇게 이제 표시를 했더라고요. 그 성아기라는 사람이 그 신수린의 여자 종 그러니까 여비였던 여성을 이제 죽인 사건이 이제 문제가 돼서 그게 이제 조정에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 이유는 뭔가 봤더니 결국은 이제 그 아내가 그 여종하고 간통한 남편에 대해서 그 여종이 투기를 했다. 여종에 대한 투기를 해서 이제 죽였던 사건인데요. 이 죽이는 과정이 굉장히 처참하게 죽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게 보통 이제 뭐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몽둥이로 얼굴을 이기고 그래서 입과 이가 모두 무너지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이제 낙형 그래서 인두질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시에 굉장히 심각한 그렇죠. 문제로 받아들여졌던 거예요. 예. 투기를 해서 그 여종을 죽이는 경우는 종종 있었는데 예. 이렇게
치사에 이르게 해서 죽이게 했던 경우는 조금 드문 경우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성신여가 굉장히 독한 여자였다. 무엇보다도 자기 집안의 권력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떻게 보면 방자한 행동을 한 것이 아니냐. 아, 권력형 갑질이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신수일이라는 사람이 그럭저럭 벼슬을 하고 있었는데 그 벼슬의 대가는 전부 다 처가에서 나온 거다. 즉 성신여 집안에서 나온 거다. 그래서 성 씨의 오라비가 누구냐면 당시 재상이었던 성희한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마 딱 들어보시면은 중종 때 인물로 굉장히 유명한 공신그룹에 들어가 있는 인물인데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내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악독하게 죽인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처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거죠. 아니 근데 그렇게 강력한 이 처가를 가지고 있는데 또 네. 처가로부터 도움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네. 그 와중에 또 그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그 여종을 여종 건드렸던. 예 그걸 하나요?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 당시 이제 단어 선택이 참 어려워요. 남성들의 예. 어떤 생리였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성종연간에서 중종연간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투기에 대한 처벌 수위가 비교적 높아져 있던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여종을 죽인 사건이라면 사실은 살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좀 쉬쉬 넘어가는 분위기였는데 이때는 투기를 비교적 높게 처벌하던 시기여서 결국은 이게 문제가 돼서 처벌의 강도가 이제 논의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여인을 어쩔 수 없이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곤장 80대를 때려야 된다. 80대?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예요. 예.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냐면 곤장을 때릴 때 옷을 다 벗기고 때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곤장을 사극이랑 막을 다르네요. 사극에서는 이게 12세, 15세 관람이 예. 되니까 그렇게 하는데요. 예. 원래 원칙은 하의를 다 벗깁니다. 공정해야 되잖아요. 옷이 뭐 두꺼운 사람도 있고 옷이 두꺼운 사람, 얇은 사람도 엉덩이에 있고. 패드를 달 수도 있고. 그렇죠. 아하. 우리 고등학교 때 많이 해본 거.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다 벗기고 때리는데 여성인이 이건 어쩔 수 없다. 그래서 호옷 그러니까 단의를 해가지고 벌을 내리는 단의 결벌이라는 거를 받게 되는데 양반 부녀로서는 조선시대 최초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거고요. 그 이유는 그냥 죽인 것이 아니라 그래요. 잔인하게 죽였고 더 나아가서 투기를 해서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집안의 어떤 권력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방자한 행동을 했다라고 해서 이미 그 당시에 사신 그러니까 그 실록을 적은 사신도 굉장히 비판적으로 써놨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보면서 이걸 느낀 게 예. 결국은 그 투기의 대상이 자기 남편과 여종이면 예. 남편도 그렇습니다. 어떻게든지 그 절반 정도의 어떤 예. 해코지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 여종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에서 조선시대의 투기는 분명히 한계가 있고 그러면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방향이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럼 거죠. 남편은 아무런 벌도 안 받았어요? 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수신제가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파직을 당하지만 고작? 예, 파직을 당하지만 결국은 몇 년 뒤에 다시 복직이 되고요. 정말. 그래서 그럭저럭 어떤 그 벼슬살이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어울루동 사건에 연루됐던 그 양반들 그 약간 형식적인 처벌을 받고 다 컴백하는 거 봐요. 그 정말 억울한 것은 여인들밖에 없었어요, 진짜요. 근데 지금 그 질투를 얘기할 때 정말 아까 왜 여성들의 질투만 투기라는 법률 용어가 있고 남자는 없냐? 그렇습니다. 현재 상황 접목을 해보면 예. 여자들의 질투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남자는 제가 남자니까 이런 말씀드리지만 남자의 질투는 한마디로 좀 찌질해요. 너 나 사귀기 전에 남자친구 몇 명 있었어? 이렇게 묻는 남자였으면 바로 헤어지세요. 그쵸, 그거는 고쳐지지가 않아요. 안 고쳐져요. 예. 이거는 성신 교수님 개인의 견해. 아니요. 박광희 작가님한테 들었어요. 아니 그거는 안 고쳐지는 밝히고 거 싶습니다. 같아요. 박광희 작가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방송에. 이거는 허지웅 씨 전체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중국을 넘어오면은 이게 솔직히 말해서 사마천이 쓴 뭐 사기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근데 중국은 또 이제 스케일이 커서 아주 스케일이 미리 커가지고 걱정되네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사마천의 사기의 어떤 그 크레디빌리티 신뢰성을 우리가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인데요. 초안지 저는 어렸을 때 고우경 화백이 그린 그 초안지를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어떤 여인이 돼지가 돼가지고 맞아요. 그 그림을 그렸어요. 고우경 화백이 너무 리얼하게. 예. 근데 보통 우리가 만화든지 뭐 소설이든지 초안지를 보면은 아주 멋있게 끝나요. 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해하 전투에서 이 항우가 쥐고 아이고. 패왕 별이 한번 부르면서 예. 노래 한번 부르고 진짜 노래 불렀을까?
태양별이를 그 노래 거기에서 노래를 누가 부르잖아. 그 항우가 죽은 그 전쟁터에서. 역발상 기계에서 불렀겠지요. 이야. 어쨌든 그렇게 쿨하게 이제 그 항우는 사라지고, 그러니까 유방이 천하를 통일하면서 한 나라가 세워지는 걸로 빰빰 대부분 초안지는 끝나요. 맞습니다. 재밌죠. 근데 예. 이 초안지의 하이라이트는 그 애프터거든요. 그렇죠. 한 나라가 어떻게 일대 때 망할 뻔했냐. 그 중심에 누가 있었냐면 그 한고조 유방의 이제 정실 부인이죠. 그렇습니다. 여태후 이제 본명은 여치라고 하죠. 여치였습니다. 여치. 삐약 병아리군요. 뭐야? 여치가 어떻게 소리 내는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여치 참 연구 대상이에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그럼요. 대단한 여자예요. 이 여치 때문에 여태후 때문에 한 나라가 예. 일대 때 한번 망할 뻔해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질투 투기 때문에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그 여치 근데 이 여태후 질투 투기와 별개로 원래 되게 머리가 비상하고 사실 권력욕도 얼마나 굉장히 똑똑했냐면 네. 원래 백수 건달이었던 유방을 예 맞습니다. 딱 보고 이 사람은 이제 군주가 될 상이다 그래서 예. 자기가 접근해서 자기 결혼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 초안지를 보신 분 알겠지만 몇 번 항우한테 잡혀요 포로로 여태후가 그러면 한번 살려주십시오 이래 되잖아요. 내놈 세상의 주인은 네가 아니라 항우가 아니라 내 남편 유방이야. 대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히려 항우가 약간 쩔쩔맸다고. 아하. 이런 그 항우가 그 역발상 기계사 항우가. 이야. 이래서 결국에는 이제 일대 이 유방 고조죠. 예. 황고죠. 이제 세상을 통일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실 황후는 이제 여태후인데 이제 둘째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유방이 예. 이제 그분이 척 부인이라고 해요. 예, 척부인. 척 노리스와는 상관이 없죠. 예. 당연 상관이 없겠죠. 원고에 써가지고 제가. 예. 이 척 부인을 근데 말년에 유방이 그렇게 예뻐라 했어요. 둘째 부인을. 그래가지고 이제 유여이란 아들도 낳고 예. 얼마나 그 척 부인과 유여이를 사랑했냐면 그 유방이 한고조가 지금 그 여태후와 사이에 났던 유영이라고 황태자가 있었거든요. 이 황태자를 폐위시켜 버리고 유여이 척 부인과 사이에 낳은 그 유여이를 황태자로 앉힐 생각까지 했거든요. 그럼 그 모든 과정을 봤던 여태후는 척 부인은 얼마나 질투를 했을까. 이 대단한 부인인데 또 그 성격에. 그 성격에 어찌어찌 하다가 그 유방이 정말 별 볼 일 없이 죽어요. 일대 황제가. 그 당연히 이제 그 유여이를 황제로 앉히려고 했던 프로젝트는 실패로 돌아갔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원래 아들인 이제 유영이 황태자가 이제 제2대 황제 혜제가 됐죠. 예. 이때부터 여태후의 복수전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아하. 일단 뭘 하냐면 이 척부인 둘째 부인이죠. 척부인 약간 비켜 계시고 아들인 자기 아들을 한번 제끼려고 했던 유여이를 먼저 예. 제거를 하자. 예. 그래가지고 계속 장안 수도로 불러요. 궁으로 와라. 알죠. 유여이도 가면 난 죽는다는 거. 그렇지. 가다 안 가다가 계속 안 가면 의심받으니까 결국 와요. 왔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혜제 자기 이복 형이죠. 혜제가 이복 동생이 불쌍해가지고 계속 자기랑 같이 자고 같이 놀고 빈틈을 안 보여줘요. 동생 죽는 걸 뻔해 보이니까. 근데 혜제가 잠깐 아침 사냥을 나간 사이에 그 틈을 타가지고 유여에게 여태후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죠. 짐주라고 독주를 내려가지고 독사를 시켜버리고 이제 아들을 제꼈으니까 아들을 제꼈는데 엄마 잠시 60초 후에 잠깐만. 뵙겠습니다. 여러분 척부인 어떻게 됐을까? 이게 펜트하우스죠. 60초 후에 뵙겠습니다. 돌발 퀴즈 드리고 갈게요. 드라마 주인공으로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인현 왕후에 대한 질투심과 각종 모략으로 인현 왕후를 해소인시키고 국모의 자리까지 올랐던 인물인데요. 하지만 결국 숙종의 사약을 받고 죽음에 이른 매우 많은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등장했던 이 인물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희빈장 씨, 2번 신사임당, 3번 황진이. 정답하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드는 문자 샵1035나 무료인 고릴라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나오고 있죠? 유승범의 질투 들으면서 2부로 가겠습니다. 허지용 쇼. 안녕하십니까? 허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지웅입니다. 매일 오전 11시 SBS 103.5MHz 러브 FM 허지웅쇼.
세상을 향한 유쾌한 궁금증. 허지웅 쇼. 자, 출발합니다. 허지웅 쇼 2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요즘 1부 마지막에 숨가쁘게 여태우의 어떤 그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태우가 있었습니다. 자기의 의붓 아들인 유여일을 짐주를 내게 해가지고 독살했다. 그렇습니다.까지 끝냈죠. 여치 정말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아무튼 악독한 인물인 거는 확실한 사실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매력적인 인물이라고 아니 뭐 생각해요. 그런 얘기도 있어. 솔직히 여치를 만나가지고 유방이 뭐 제왕이 됐다. 여치 없었으면 유방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동네 깡패지 뭐. 그런 건 맞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걸은 여걸 맞아요. 그러니까 막판에 약간 그 질투뿐만 아니라 약간 뭐 그 정사를 그러니까 맞다고 하면은 그 유 씨를 다 몰아내고 여 씨를 다 앉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유 씨의 나라가 아니라 여 씨의 나라다. 약간 권력 여기 또 너무 지나치지 않았나 그런 얘기도 있죠. 혹시 이 여치가 그 전에 옛날 우리 그 진나라 때 승상 여불이 있잖아요. 여불이랑 같은 여실까요? 성씨는 똑같아요. 근데 한자는 똑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시기가 좀 있어서 원래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지는 않던데 그렇게 따지면 우리 조상은 김수로왕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태우의 진짜 끔찍한 역사에 기록된 사건. 지금 이거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사마천 씨가 쓴 사기의 여태후 본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얘기인데 이걸 그대로 말씀드리면 너무 잔인하기 때문에 그 약간 걸러서 필터링해서 말씀드리면 필터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자, 일단은 그 유여일을 독살을 시켰어요. 이제 자기의 질투의 대상 둘째 부인, 유방의 둘째 부인인 첫 부인을 죽여야 되는데 그냥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체라고 해서 그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은 인체라고 해서 사람 인자에 돼지 채자예요. 요즘은 안 쓰는 그 한자거든요. 왜냐하면 너무나 잔인하게 죽였기 때문에 이 채자를 보기도 싫었던 거예요. 그 이웃 사람들이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왕 이름을 그 피하는 피휘하는 것처럼 채자를 안 쓰기 시작했어요. 아예 그냥 그래서 없어져 버렸구나. 그때 한 번만 마지막으로 쓰이고 없어져요. 돼지 채자. 인체. 어떻게 일단은 그 첫 부인을 죽였냐? 죽이지 않아요. 일단은 눈을 멀게 하고 혀를 자르고 귀를 멀게 하고 팔다리를 일단 그래가지고 자결을 못하게 해요. 그 보통 그렇게 하면 보통 쇼크사로 죽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치료를 해요. 치료를 한 다음에 또 그런 해한 짓을 하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딱 봤을 때 이게 사람인지 돼지인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만들어서 돼지 우리에 던져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돼지가 먹는 밥을 먹게 하고 이거를 이것만 하더라도 끔찍한 범죄인데 그렇습니다. 그 당시 이제 아들 이제 황태자에서 이제 황제가 된 유영 있지 않습니까? 친아들. 너무 끔찍해서 노래도 끝났어요. 네? 너무 끔찍해서 노래도 끝났어. 어떤 노래가 나왔는데요? 노래가 나오고 배경음악으로 깔리고 있었어. 해제를 자기 친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러니까 유영을. 그런 다음에 너 저게 뭔지 아느냐? 당연히 유영은 모르죠. 돼지 아니냐고. 아니다. 사실은 저것이 나 첫 부인이야. 첫 부인을 내가 돼지로 만들었어. 인체야. 이걸 왜 보여줬는지 당연히 유영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그 순간이 그 정도가 아니라 미쳐버려요. 미쳐버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신을 놓아야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말씀드리면 어머니 아무리 정치도 좋고 권력도 좋고 다 좋지만 어떻게 사람으로서 똑같은 사람을 저렇게 만드냐고. 그때 2대 황제인 그 해제 유영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매일매일 술 먹고 정사를 놔버려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 어머니인 그 여태우는 아무리 아들이지만 저렇게 국정을 안 돌보는 이런 마당에 내가 한번 먹어볼까 이 나라를 잠깐 헬게이트가 열려버리죠. 근데 애초에 그런 의도가 좀 있어서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해. 그런 말도 있었어요. 엄마한테 까불지 마라는 의도도 있고. 굉장히 마음이 여린 친구였거든요. 그렇습니다. 해제가. 아이고 참 여태우 얘기. 야,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습니다. 우리 역사를 제일 처음에 뭐로 배웠냐가 중요한데. 그 고우영 화백이 쓴 초한지 그 만화를 보신 분들은 만화가 너무 극사실체였어. 너무 리얼하게 그러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여태우 이야기를 흥미롭게 들었지만 다시 빨리 좀 머리에서 지워버리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문자 좀 볼게요. 김은희님
박광일님, 박광일 선생님 우리 타 방송국 프로에서 마스크를 벗고 설명해 주시는 걸 봤어요.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나 저분 알아 하고 아는 척을 했네요. 저도 압니다. 아니 왜 배신을 하세요? SBS 떠나서 어디 가서 일하세요 지금? 아니 김은희님을 안다고. 3156님 드라마 펜트하우스보다 더 흥미진진하네요. 제가 남자 천서진이에요. 한재훈님 세상에 질투심 없는 사람도 있나요? 나이 먹어도 질투심은 안 없어지네요. 노현주님 연애할 때 질투하는 여자친구는 참 귀엽지만 결혼하고 집착하는 와이프는 무서워요.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와이프는 제가 잘생겼대요. 아주 사람 미쳐요. 이거 자랑하는 걸 이게 무슨 같은. 이해를 해. 저도 옛날에 이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도 허지웅 씨와의 전체 의견하고 별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저도 의견이 다릅니다. 네. 말씀드리고요. 1233님 업무차 운전하는 시간에 맞춰서 매일 허지웅 쇼를 듣고 있는 청취자인데요. 오늘이 우리 첫 아들 돌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죠. 하지만 코로나로 돌잔치도 못하고 그냥 그렇다고요. 이번 주 치킨 쿠폰 이야기 듣고 처음으로 문자를 보내봅니다. 히히히. 하하하. 그렇군요. 그 아드님 건강하게 첫 돌 나신 거 참 축하드리고 치킨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조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조선시대 이제 질투 얘기를 할 텐데요. 약간 반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전철 타고 다니면서 이제 회기역을 지날 때마다 회기역. 그분을 생각을 합니다. 어허. 여기 이제 회릉이 있었고 나중에 회묘로 바뀌었던 재헌왕후, 그러니까 패비윤 씨의 무덤이 있었던 패비윤 자리예요. 씨. 지금 이제 서삼릉으로 자리를 옮겨가기는 했지만요. 그런데 이제 패비윤 씨 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듯이 성종과의 다툼에서 특히 이제 야사에 전해지는 것처럼 얼굴에 상처를 내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폐비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실제로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실록의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신다면 여러분들이 그 질투 투기에 대한 개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짐작하시겠지만 이제 패비윤 씨는 성종의 후궁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입궁을 합니다. 당시 이제 처음부터 후궁으로 들어간 케이스라 비교적 신분이 높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궁녀에다가 후궁이 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 사례는 처음부터 후궁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 명의 딸이었던 공양왕후 한 씨가 돌아가게 되면서 그 왕비 자리가 비게 되니까 이제 그 자리를 놓고 이제 궁궐 안에 있던 사람들이 고민을 했겠죠. 특히 당시 이제 세조의 비였던 그 다음에 이제 성종의 어머니였던 인수대비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정의왕후 윤 씨하고 이제 소혜왕후가 서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 후궁 중에서 가장 착한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윤 씨. 윤 씨가 착하다. 착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가 착하고 특히 어른들한테 잘한다. 그러니 또 나이도 좀 성종보다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듬직하다라고 해서 그 아이를 왕비로 삼자라고 해서 결정이 돼서 결정이 되고 뜻밖의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왕비가 되고 넉 달 뒤에 원자를 생산을 합니다. 이 원자가 이제 나중에 연산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정까지 놓고 보면은 패비윤 씨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아주 비단길을 타고 올라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뜻밖의 왕비가 된 지 석 달만 그러니까 왕비가 된 지 7달만 그러니까 그 연산군을 낳은 지 석 달 만에 이른바 패비윤 씨에게 시련이 닥칩니다. 갑자기 성종이 패비윤 씨가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다. 후궁들을 그 비난하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걸 내가 갖고 있다라고 밝힌 거예요. 왕이 직접. 그러니까 엄소영, 정소영이 지금 뭔가 그 패비윤 씨를 해하려고 했다라는 무고가 들어왔는데 그 무고에 대해서 아마 이거는 패비윤 씨 쪽에서 그러니까 윤비 측에서 꾸민 것 같다.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조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이 문서가 이제 그 만든 작성자로 누가 지목이 되냐면 윤 씨의 어머니였던 신 씨. 그러니까 이제 장모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 씨의 그 친갓집 여자들이 이제 이 문서를 만들어서 엄소영하고 정소영을 모해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런데 그 문서가 뜻밖의 한글 문서였는데 이 범인으로 지목된 여성들이 한글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수사의 난항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문제는 사실은 그러면은 이제
없었던 걸로 해야 되고 그래서 그 문서는 이미 나왔으니 예. 왕의 체면을 봐서 그건 이제 노비 누군가가 만든 일이다. 이 정도로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인지가 밀어붙입니다. 아. 정인지는 잘 알려진 것처럼 정여왕후가 사돈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조에게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게 정인지 아들 정현주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정여왕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아하.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이 끝나고 나서 결국은 2년 뒤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 윤 씨에 대해서 성품이 포악하다라고 문제 제기가 돼서 이것이 다시 폐비 문제까지 이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록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이 폐비 윤 씨를 보면은 인형을 만들어서 후궁들을 저주하는 일, 투기하는 마음을 가진 일, 그리고 독약을 뿜고 궁인을 해치고자 한 일, 사람을 해하는 방법을 적은 책을 보관한 일, 그다음에 아까 다시 나왔던 엄서영, 정서영을 해치려고 한 일. 흥미로운 건 왕을 바라볼 때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은 일. 뭐야 그게? 그다음에 왕이 조회에 나서는데 왕보다 늦게 늘어난 일. 그러니까 왕보다 늦게 일어났다. 이거는 야. 용서할 수 없다. 나 라고 바라볼 얘기를 때 낯빛을 온화하게 하지 않았다. 아니 솔직히 저는 이제 내가 법대를 나와서 변호사가 됐다고 하면 네네. 저는 이제 패비윤 씨를 변호를 해줄 거예요. 예, 그럼요.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가지고 권력보다 사랑을 택한 정말 순수한 여인이었거든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원래 스케줄대로면 꽃길만 걸을 그런 스케줄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성종 입장에서 봤을 때 성종은 왕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왕의 조카의 아들이기 때문에 정통성을 굉장히 집착을 그러니까 했는데 예, 계속 또 위협을 받았고. 정말 나의 그 적통을 받을 수 있는 연산군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게 엄마잖아요. 그렇습니다. 가만히만 있었어도 정말 꽃길을 걸을 수 있었는데 나는 다 필요 없고 권력이고 나는 너의 사랑만 필요해. 이것도 이겁니다. 네. 질투를 냈다. 그렇죠. 사랑을 원한 게 뭐가 제일 알고? 질투를 그러니까 냈다. 그래서 낯빛이 어두웠다. 네. 이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폐비 윤 씨의 폐비에 대해서 찬성하는 촉은 이거 봐 거만해졌잖아. 아들을 낳고 그러면서 후궁들에 대해서 투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흥미로운 대사들이 등장을 합니다. 실록에. 신하들하고 폐비 윤 씨 문제를 가지고 폐비를 하게 되니까 신하들이 다 반대를 한 거예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문제가. 심지어는 성균관 유생들도 반대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성균관 유생들도 아니 그 조광지처를 버리는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요. 그건 없다. 그때 임사홍이 그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바로 뭐였냐면 예. 이때 성종이 나하고 폐비윤 씨하고 누가 더 중요해? 아 진짜 라고 물어봤다는 게 실록이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성종 이 전체적인 폐비에 대한 그림은 뜻밖에도 제가 보기에는 성종이 그렸던 것 같고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예. 성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자기보다 연상이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기보다 조금 더 어떤 그 말을 잘하면서 주변에 어떤 사람들을 끌어모았던 부인을 질투한 것이 아닌가. 야 성종 진짜 참 예. 그 자기 무덤 자기가 판 거예요. 그 임사홍이 또 옳은 말을 했어요. 지금 이게 원자를 내치시면은 나중에 어떻게 윤 씨를 원자 어머니를 내치시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고. 그렇죠. 결국 사단 났지 않습니까? 사단이 나죠. 연산군이라는 사단이 그래서 나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덧붙이자면 성종이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인가. 우리는 보통 이제 경국대전을 반포하고 그래서 융숭하게 했던 그런 어떤 인물로 평가를 받지만 후궁이 모두 12명이었습니다. 아하. 그래서 조선왕조 공식 최다고요. 그다음에 16남 12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을 놓고 본다고 하면은 결국 성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게 한 자기 부인을 투기하거나 질투한 것 그런 면에서 볼 때 투기의 죄는 폐비 윤 씨가 받아야 될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성종이 받아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이 저의 사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우리 또 역사 시간에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그 조선 시대 왕들에게 욕을 하고 싶은 경우가 네. 이게 치밀어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 드시고 하긴 좀 뭐하고 지하철 2호선 선릉역 한번 가실까요? 설릉역 가서 기들어도 할까요? 거기 순두부찌개 맛있어요. 순두부찌개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 막간을 또 이용해서 뭐 넉넉하게 남지도 않았는데 중국 한번 짧게? 가보죠. 예. 중국 보통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이 역사서에 소위 말해서 얼평이라고 하죠. 얼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예. 근데 이것도 사마천 사기가 쓴 거거든요. 사마천이 계속해서 뭔가 좀 신뢰성의 문제가 좀 제기가 되고 유일하게 있습니다. 악평을 한 여인이 한 명 있습니다. 못생겼다고? 못생겼다고. 아니 왜 그런 걸 역사서에 왜 써? 키가 작고 얼굴은 시커멓고 정말 못생겼다라고 가남풍이란 여인에 대해서 묘사를 했거든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삼국지 유비 관우 장비가 나온 삼국지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자가 관우도
유비도 조조도 선건도 아니라 사마씨. 사마씨예요. 그렇습니다. 사마씨의 진나라가 통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대 황제가 이제 사마염인데 이제 사마염도 이제 죽기 직전에 자기 이제 후계자를 선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마충이라고 이것도 나중에 해제가 되는 진나라 해제가 되는 사마충인데 이 친구가 약간 이 사기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쓰면 예. 약간 백치였다. 아. 약간 머리가 나빴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마염이 이제 며느리를 구해야 되는데 예. 똑똑한 며느리를 구하면은 분명히 이제 외척들이 좀 약간 설칠 것이다. 예. 그래가지고 외척 정말 그 똑똑하고 예쁘고 집안 좋은 며느리보다 약간 얼굴도 못생기고 집안도 안 좋은 며느리를 데려오면은 이 정도 되는 그 우리 사마충 보고도 그냥 땡큐하고 살 것이다라고 해서 이 가남풍이라고 해서 이제 가충이라는 그 신하의 그 딸이었는데 사기에 따르면 정말 못생기고 키도 작고 얼굴도 시커맸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켜요 아들이랑. 근데 이 여인이 정말 똑똑하고 질투의 화신이었지. 뭐라고요? 똑똑하고 질투의 화신이었다고. 질투의 화신이야. 일단은 아버지인 그 사마염이 아무리 봐도 자기 친아들이지만 예. 사마충 해제 얘가 후계자가 안 될 것 같아요. 못 될 것 같아. 실력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황위를 넘기기 전에 시험을 봐요. 시험지를 적어가지고 아들 보고 어이 충 사마충 아들 이리 와봐. 너 풀어봐. 너 여기 통과하면 황제고 통과 못하면 너 황제 그만해. 너 아웃이야. 했는데 그거를 벌써 결혼한 그 이 가남충이 예. 딱 보고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내가 대리 시험을 봐주겠다고 그래서 모범 답안 써가지고 통과를 시켜요. 휴. 그래서 결국에는 황제가 되는데 이제 황제가 자기 남편이 황제가 되자마자 질투의 본능이 이제 발휘가 되는 거예요. 모든 후궁들 다 질투의 대상이에요. 자, 이 나라 황제, 진나라의 황제 해제의 여자는 나 가남풍 한 명이면 좋게. 후궁들을 그렇게 고문하고 죽이는데 고문을 그리고 만약에 후궁이 임신을 했다. 방송에서 말하기 힘든 방법으로 예. 다 죽여버려요. 싹 다. 우리 남편의 자식은 나만 낳을 수 있다.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내 남편을 왕으로 만든 거는 어찌됐든 그 정답지를 제출해 준 나다. 이런 것에 대한 어떤 그 자신감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아버지가 있었을까요? 약간 착각을 한 게 사마염이 착각을 한 게 뭐냐면 정말 얼굴도 못났고 집안도 천한 집안의 여인을 데려오면은 거기에 만족하고 살 것이다라고 했는데 웬걸 그게 컴플렉스야. 컴플렉스에 딱 권력까지 줘봐요.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가남풍. 하여간 이 가남풍 이 여인 때문에 진나라는 8왕의 난이라고 그 때문에 나라가 폭삭 망해버리고 금방 망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5호 16국 헬게이트가 열려버려요. 예. 중국을 망친 여인이죠. 5호 16국도 나름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역사를 이야기로 즐기는 입장에서는 5호 16국 시대가 또 재밌습니다. 예전에 그랬잖아요. 또 그 말도 안 되는 개그 쳤잖아요. 5호 16국이 맛있는 국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녀의 그 이후는 기록이 안 돼 있나요? 그러니까 권력 다툼에 의해 가지고 일단 사망을 하는데 그 8왕의 그 케이오스 중에서 살해를 당하긴 당하는데 우리가 알는 것처럼 그렇게 확대한 복수국은 없었어요. 그래요. 네. 그럼 좀 우리가 그래 저 정도 벌은 받아야지 싶을 정도의 응당한 대가는 치르지 않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여태오도 그렇고 가남풍도 그렇고 그냥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냥 제거가 됐지 벌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지막이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러게요. 근데 우리 조선 이야기 들으면서도 그 생각 계속 했었는데 어찌됐든 우리가 좀 투기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런 이야기들 안에 질투라고 우리가 그냥 싸잡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들 안에 이게 어찌됐든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또 이유들이 숨어져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생각 밖으로 굉장히 많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그 속사정들을 우리가 또 낱낱이 알지 못하고 단순히 에이 장희빈 에이 누구 이런 식으로 욕을 많이 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시대 기록에도 보면은 뜻밖에도 이런 그 투기 문제를 그 조사를 할 때 그 두 사람만의 문제를 우리가 진짜 알기 어렵다라는 전제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동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역사 속 질투의 화신들 살펴봤고요. 돌발 정답 다들 알고 계시죠? 1번 희빈 장씨,
장옥정이었습니다. 당첨자분들한테는 치킨 쿠폰 쏴드릴 거예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표란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관일 작가님, 썬킴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내일은요. 한국인보다 한국에 대해 더 잘한다고 하는 외국인 두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대한 인도인 럭키 씨 그리고 이탈리아 사랑꾼 알베르토 몬디 씨 모시고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두 분에게 궁금하신 점 저희 홈페이지 이 맛에 산다 코너에 남겨주시면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권진아의 잘가 준비했고요. 이 곡 들으시면서 저는 내일 아침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맛있는 것들 드세요. 지금까지 허지웅이었습니다. 너무나 명확해서 마지막이란 걸